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헤더진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 치러진, 이번에 시험이 치러진 지방직 9급 A형에 대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난이도가 어떠했느냐, 그쵸? 그 다음에 또 전년도 대비 어떤 새로운 출제 경향은 없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난이도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9급 시험으로 치러지는 국가직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국가직 시험은 많이 체감 난이도가 높은 그런 것으로 많이 조사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첫 시험인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우리가 국가직 기출 그 경향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가직계보다는 우리가 지방직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두드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A책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휘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어휘 같은 경우는 예문의 길이도 상당히 좀 짤막짤막하게 나와서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맥 때문에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어진 선택지 자체도 우리가 선택지에 등장한 어휘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좀 공무원 수험생으로서 많이 연습을 해왔던 그런 출제 범위 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문법은요 전체적으로 국가직을 비롯해서 지방직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언급을 물어보기보다는 아주 굵직굵직한 어떤 일치 문제라던가, 그죠? 가정법의 문제라던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보시면은 이 문법 이론 수업을 최소한 2회독 이상 하면서 충실하게 문제풀이를 따라오시는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특히 제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무난하게 문제를 풀고 나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죠. 난이도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문의 길이가 보면은 상당히 긴 장문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문 길이에 있어서는 조금은 편안하게 접근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라고 하면은 일관성의 문제라던가 빈칸 추론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올해는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보시면 이게 꾸준히 그쵸? 구문 훈련을 하셨고 어느 정도 공무원 수험생 대비를 위한 어휘 준비를 해오셨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국가직을 치른 이후에 약간 그 아주 심란해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빨리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대로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이 영어 과목만큼은 전체적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모의고사를 치렀던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실제적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저의 제자분들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그날 수험장에서 뭐 컨디션 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죠. 모든 과목의 결과를 합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므로 일단은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내년도 2017년도를 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정리 점검을 해주시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그런 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1년이든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이 지방직 시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면서 참 힘들기도 하고, 그죠? 순간순간 저도 너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 제자분들 보면은 사실 좀 울컥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젊잖아요. 어쨌든 저보단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런 좁디 좁은 이런 노량진이라는 공간에서 정말 청춘을 다 바쳐서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볼
볼 때마다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강 들으신 분들은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저도 막 이렇게 울컥할 때가 좀 많거든요. 지금도 막 이렇게 털이 서네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내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험 봤기 때문에 털어내실 건 털어내시고요. 앞으로의 대비를 활기차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해설 강의는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내가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도 한번 점검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차후 이어지는 다른 시험들이 좀 남아있죠. 그런 시험들을 대비해서도 좋은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각설하고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은 문장 구조를 보시면 예문이요. 우리가 so, 빈칸 that 구조로 나왔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매우 뭐뭐해서 that 블라블라 하다.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선택지를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블랭칸에 들어갈 부분은 우리가 비동사 were 보로 오게 되는 형용사 내지는 과거분사. 그 정도의 표현이 되겠어요. 일단은 보시면 그 두 개의 문화는 너무나 심하게 그쵸 철저히 삐리리 하여서 자 뒤에는 보시면 it은 가목적어 to adapt 이하가 진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녀는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알게 된 내용이 뭐냐 to adapt from one to the other 하니까 하나의 문화로부터 나머지 다른 문화로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적응하는 게 힘들다. 다시 말하면 그 두 개의 문화는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overlapped 하면 우리가 겹쳐지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2번에 equivalent 하면 우리가 등가의 그런 표현이 있죠. 상당한, 상응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표현하고 거리가 좀 멀고요. 3번에 보시면은 associativ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단은 associate라는 동사를 알면은 쉽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우리가 associate 하면 우리가 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또 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공동의, 결합의 또는 뭐 우리가 연상하다라는 동사 뜻도 있으니까 연상하기 쉬운 이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르다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번은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설사 4번의 desperate이라는 이 단어가 잘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른 이종의 그런 의미로서 문맥상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페니실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페니실린 정도는.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은 페니실린은 삐리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또는 뭐 삐리리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who is allergic to it 하니까 문맥상 있은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니실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에겐 당연히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렇죠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좀 뭔가 합쳐져서 다른 그 부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해봅니다. affirmative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단어죠. 이건 우리가 긍정적인 찬성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aloof 정말 많이 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냉담한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외웠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자, adverse 하면 우리가 adverse하고 effect가 합쳐지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부작용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adverse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부정적인 반대의 그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이니까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고 4번의 allusiv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allude라고 하는 동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llude 하면 우리가 암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파생한 거니까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 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responsible for 전치사의 목적어로 들어간 동명사 구조인데 우리가 원래 동사 원형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사구 표현들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먼저 turn in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turn into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뭐뭐로 바꿔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우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유가 바뀌어봤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변질이 된다거나 또는 뭐 우리가 fermentation 과정, 뭐 발효가 된다거나 뭐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2번이 do without 참 많이 했죠. 이건 우리가 뭐뭐 없이 지내다 이런 수거 표현이었고 put on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보통 우리가 푸돈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의류 같은 거라던가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착용하다 입다란 뜻이 제1의 의미로서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그 공연이라던가 전람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개최하다, 상연하다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푸돈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3번 문제가 어휘 문제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 봤었을 때는 정답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번의 기법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포기하다 단념하다예요. 그럼 한번 예문을 보죠. Last year, 작년에 I had a great opportunity. 자, 커다란 기회를 가졌는데요. To do this performance 이렇게 하는데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멋진 근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누구와 함께? With the staff. 자, 우리가 스텝과 함께 이런 뜻이죠. 근데 어떤 스텝들이냐면 responsible for blah blah art event at the theater 하니까 극장에서 예술 이벤트, 예술 행사들을 삐리리 하는 데에서 책임이 있는 스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예술 행사들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좋은 기회라고 했으므로 뭐뭐 없이 지내다의 2번이라던가,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뭐 바꿔 말하다, 변질되다의 1번이라던가, 포기를 한다던가, 다소 부정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은 다 걷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설사 우리가 푸돈이 뭔가 모르겠지만 입다, 그쵸, 걸치다 이런 의미 외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왜? 1, 2, 4번이 상대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풀잉언을 넣어주시는 것이 문맥상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하고 5번 우리가 문법 문제 잘못 옮긴 영장문을 찾는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강조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여기 나온 포인트들이. 근데 유난히 제가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지방직 대비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시리얼 모강을 통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던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풀면은 그거는 실력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귀담아 들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시험이 끝난 이후에 개별적인 어떤 그 SNS라던가, 그죠? 그 다음에 쪽지 메일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얼굴 보시면서 정말 이 문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도움이 너무나 크게 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보도록 해보죠. 자, 4번에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1번이 틀린 문장이거든요. 왜 틀렸는지를 잘 보도록 해봅니다. 오늘 밤 나는 영화 보러 가기보다는 집에서 쉬고 싶다. 그러니까 뒤에 거보다는 집에서 쉬고 싶다. 앞에 거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인데 자, 줄여봅니다. I'd rather에서 do rather 줄여볼게요. 자, 이 I'd는 뭐의 줄임말이냐? 4번이죠. 자, 우리가 조동사 would rather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병치 구조는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치 구조 하면은 and, but, or 이 3대 등위 접속사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까지 많이 강조를 했었더랬죠. 자, 뭐냐면은 would rather는 차라리 뭐하는 편이 낫다라는 조동사에서 would에서 파생한 관용 표현인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로도 우리가 구문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뭐하는 편이 낫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뒤에 있는 거 하느니 앞에 있는 거 하는 편이 낫겠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분명히 rather라고 하는 비교급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하고 호응할 수 있는 우리가 접속사 then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된 다음에 우리가 병치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동사 원형이 다시 또 뒤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병치 구조가 올바르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앞에는 would rather relax 동사 원형이 왔는데 된 다음에는 going to 이런 식으로 해서 동명사가 생뚱맞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 going은 우리가 뭐로 바꾼다? go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to go 정도 투부정사로 변형해서 to go가 아니라 동사 원형 go가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보도록 해봅니다. 경찰은 집안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기를 무척 꺼린다. 무척 꺼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크게
개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은데 어쨌든 자, 더 폴리스 주쳐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관사 꼭 덜을 붙여서 붙이는 우리가 그 집합명사들이 좀 있죠. 이런 애들 우리가 폴리스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들을 비롯해서 성직자 계급이라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배심원단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떤 계층을 나타내다 보니까 더더하기 명사형을 써주지만 우리가 취급을 할 때는 복수 취급을 한다라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the police라고 하는 단수형인 것 같죠? 집합명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are로 받아서 괜찮은 구조고 be willing to 동사 원형 하면은 기꺼이 뭐뭐 하다고요. be unwilling to 동사 원형이니까 반대의 표현으로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그 정도의 부정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 interfere 뭐 나쁘지 않고요. 자, 3번 넘어갑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과거 일을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구문이죠. It is no use, ing 구조인데 만약에 여기가 worrying이 아니라 투부정사 투어리가 나왔다. 그건 틀린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의 관용적 대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것은 소용없다. It's no use, ing 아주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가로 한번 쳐볼게. 이벤트 다음에 overreach 나온 거 보이시죠? overreach. 자, over부터 어디까지? control까지 전체 과거 가로를 한번 쳐봅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구현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event가 나온 다음에 overreach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you have no control.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자,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장의 앞쪽에서 이벤트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완전한 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사가 나온 이후에 위치가 왔다는 사실은 이 오버를 포함한 이 괄호친 부분이 선행사 이벤트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이구나. 요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단독 위치 다음에는 늘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대명사, 단독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만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over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원래는 얘는 뒤에 있었던 애였겠죠. 그 뒤에 있었던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위치 앞으로 빠져 있는 아주 올바른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뒤에 있어서 불완전한 절을 만들어줬던 그 전치사가 위치 앞으로 왔으므로 상대적으로 뒤에는 무슨 절이 와야 될까? 완전한 절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you, 주어, have 타동사, no control 목적어 해갖고 완전한 절이 올바르게 왔고요. 해석상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벤트는 무조건 어디다 토스한다? 위치, 관계대명사 토스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over the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벤트들에 대해서 당신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해석이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내가 자주 열쇠를 엉뚱한 곳에 두어서 내 비서가 나를 위해 여분의 열쇠를 갖고 다닌다 이렇게 나왔는데 I misplace my keys 좋고요. So often 그 다음에 that 나온 다음에 자, my secretary carries spare ones for me 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타동사 carry의 목적어로 spare ones라고 하는 대명사 원제 등장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문맥상 보시면 알겠지만 열쇠를 자주 잊어버려서 여분의 또 다른 열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같은 종의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즈라고 하는 복수명사가 나왔으니까 그 복수형을 살려서 형용사 spare의 수식을 받아 ones라는 표현이 대명사가 적절하게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댐으로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it이라던가 댐 같은 애들은 구체적으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에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 해주시고요. 자, 5번 갑니다. 그녀가 어리석은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줄래요?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문장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냐하면은 잠깐 줄을 쳐볼게요. 토크 그다음에 out of 줄을 쳐볼게요. 원래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토크는 자동사로서의 톡을 다 알고 계시죠? 사실 타동사로서의 톡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선 토크가 목적어 허를 받았고 out of 다시 또 사람을 받아서 이거는 우리가 수거 표현인데요. 토크 A out of B 하면요.
A를 설득해서 B를 중지시키다라고 하는 정말 관용적 수거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직역을 해보면은 당신은 그죠? 그녀를 설득해서 her foolish plan, 그녀의 어리석은 계획을 중지시켜 줄 수 있나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직역을 했고 직역한 내용과 위에 제시되는 우리말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토크는 우리가 많이 수험생들이 자동사로만 많이 알고 있었었는데 살짝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자, 2번 보도록 해보죠.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도 너만큼 아는 것이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예문은요, 정말 제가 많이 강조했던 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 표현 중에서 관용 표현 중에서는 나올 수 있는 최대 난이도의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기억을 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뭘 썼냐면 no more than 이 구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A, B, C, D 내지는 D가 다시 B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라고 당부를 드렸냐면 접속사 then을 기준으로 우리가 앞에도 절이 하나 뒤에도 절이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기억나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실질적으로 플러스이므로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우리가 뭐가 되죠? 말해봐. 마이너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앞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로 보고 마이너스로 보고 then을 기준으로 한 뒤의 내용도 우리가 뭐로 보자? 마이너스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A는 B가 아니다. 됐죠? C가 D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양자 부정의 표현이라고 아주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봐봐. I know no more than you don't about her mother 했는데 우리말 보이시죠?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도 너만큼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고 너도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는 양자 부정의 표현이에요. 제 말이 맞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따라서 앞에 이미 no more 부정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중복해서 them 뒤에 don't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을 다시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이 no의 범위가 then을 기준으로 앞뒤에 다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no라는 동사만 받을 수 있는 대동사 두 정도로, 긍정의 두 정도로만 써주시는 걸로 충분히 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은 비록 어려웠지만 2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셨던 분은 정답을 2번이라고 과감하게 찍을 수 있죠. 그렇죠? 자, 3번 볼게요. 그의 군대는 거의 이대로 수적 열세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his army was outnumbered인데 outnumbered는 수적으로 누구보다 우위에 서다라는 타동사예요. 근데 지금 그의 군대는 열세라는 것은 압도되어진 거죠, 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BPP 수동태 구조가 나쁘지 않았고 몇 대 몇 이런 표현 쓸 때 우리가 중간에 전치사 to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 1이니까 2 to 1 뭐 괜찮은 구조고요. 자, 4번. 같은 나이의 두 소녀라고 해서 반드시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의 표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부분 부정의 대표적인 우리가 그 구조가 뭐였냐면 일단 부정어 not이 들어간 가운데 제가 제 표현식으로 하면은 100% 어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100% 어휘라는 느낌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단어 자체가 뭔가 100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몇 가지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이런 애들 기억하시죠? 한정사 중에 뭐 every라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all이라던가 보스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부사 중에서는 언제나 뭐 always 그렇죠? 그다음에 necessarily 반드시 그다음에 뭐 absolutely, completely, 뭐 기타 등등 등의 이런 100% 표현이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를 전달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not이 나왔고
뒤에 보면 errase가 결합이 되어서 부분 부정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two girls of an age인데 unage 잠깐 줄여봅니다. 여기서 해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라는 뜻의 부정 관사죠. 하지만 이 on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는 the same, 우리가 같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연령의 그 두 소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연령의 그 두 소녀라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 sam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on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오답이니까 2번, 그러니까 잘못된 문장이니까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독해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지문의 길이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어요. 자, 제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The planet is warming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지구죠. 행성이란 뜻도 있지만 보통 우리 별 지구를 말하는데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요. From North Pole to South Pole,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리고 everywhere in between, 그 두 국 사이, 양극 사이의 모든 곳에서. Globally, 전 세계적으로, the mercury is already up more than 1 degree Fahrenheit 이렇게 나왔는데, 머큐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문자로 썼으면은 수성이었겠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중에서. 태양계, 근데 여기선 뭐 소문자로 나왔으니까 수은 알죠, 수은. 그래서 수은이 어디에 있어요, 보통? 온도계 보면 밑에 있는 거 그거 수은일걸요. 그래서 우리가 수은주, 온도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은주가 이미 화씨로 1도 이상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insensitive polar regions 하니까 굉장히 민감한 극지방까지 그렇대요. And the effect of rising temperatures 했는데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온도에 대한 결과들은 aren't waiting for some far-flung future 했는데 far-flung 하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런 정도의 의미니까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미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핵심어는 지구온난화예요. 그렇죠? 글로벌 워밍인데 그거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가 부정적으로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보죠. They are happening right now. 자, 그것들은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어요. 그 올라가는 상승하는 온도에 대한 결과물들. So signs, 징후들은 are appearing all over. 도처에 걸쳐서, 그죠? 도처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데 some of them, 그 중에 일부는 참 놀랄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the heat is not only melting glaciers and sea ice 했는데 그 열이요. 지금 보시면은 melting glaciers 어떤 빙하라던가 sea ice 하면 해빙 같은 거 해빙을 녹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not only 자 버돌수를 세미콜론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shifting precipitation patterns 이렇게 나는데 자 우리가 precipitation 강수 강우량을 말하거든요. 저희가 강우 패턴을 바꾸고 있고 또 setting animals on the move 했는데 자 동물들 을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대나무 하면은 굉장히 좀 남부지방 그런 데서 볼 수 있었었는데 그게 지금 북방한계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우리가 동해안에 오징어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애들이 조금 더 지역을 이동해서 뭐 딴 쪽으로 간다던가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실 긍정적인 거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글로벌 워밍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찾아봅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3번인데요. Growing signs of global warming 해서 점점 늘어나는 지구 온난화의 징후들이죠. 사실 우리가 뭐 네거티브가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상대적으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포괄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표현이.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해봅니다. 여러분 7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 문장 전체 주어가 fews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일단은 우리가 few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문장 전체 주어가 few라던가 little 이런 식의 부정 표현이 나오게 되면 해석은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면 제법 자연스러운 해석이 돼요. 한번 이 문장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Few words are tainted by so much subtle nonsense and confusion as a profit 이렇게 나왔는데 profit 우리가 이윤이나 이익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편의상 이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부터 해석해 볼게요. 이익만큼 그렇죠? 그토록 매우 미묘한
nonsense, 터무니없는 소리 우리가 nonsense라고 하죠. nonsense이자 confusion, 혼란스러움에 의해서 더럽혀진, tainted, 더럽혀진 단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profit인데 굉장히 얘네들은 nonsense라든가 confusion에 의해서 굉장히 오염된 단어들이라는 거죠. 단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일단 profit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오염된 상태다. 그렇죠? 뭔가 얼룩이 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To my liberal friends, the word connotes the presence of fundamentally unrespectable and unworthy behaviors, minimally greed and selfishness, maximally the royal screwing of millions of helpless victims.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일단은 liberal friends 하면은 나의 자유로운 친구, 다시 말해 진보적인 친구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진보적인 친구의 입장에서의 이 이익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뒤에 가시면 conservative,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의 profit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의 진보적인 친구에게는 the word, 그 단어는 이런 뜻이죠. 그 단어는 connotes the proceeds of fundamentally unrespectable. 자,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unrespectable, 존중할 수 없고, 그래서 존중할 만하지 않고, unworthy, 가치 없는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proceed, 이익 이런 것들을 connote, 함축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뭐 존경할 만한 것도 아니고 존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익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래서 minimally 축소해서 말하자면 이건 일종의 탐욕이자 이기심. 됐죠? selfishness. 그 다음에 저 확대해서 최대로 보자면은 royal screwing of millions of helpless victims 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수백만 명이죠. 수백만 명의 royal screwing 하면 우리가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독한 배신이라는 표현인데 보시면 수백만 명의 helpless victims, 무기력한 희생자들에 대한 아주 끔찍한 배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보시면 제가 좀 안 좋게 해석을 했어요. 이 profit에 대해서. 그 다음 갑니다. Profit is the incentive for the most unworthy performance 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죠. 자, 이익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없는 어떤 그런 행위죠. performance, 어떤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이익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다가갔고요. 자, 또 보죠. To my conservative friends 했는데 자, 또 나의 보수적인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It is a term of highest endearment인데 그것은 보시면은 가장 높은, 가장 대단한 어떤 친애의 대상에 대한 용어라는 거죠. endearment, 애정, 애정에 대한 그런 용어래요. 이제 좀 대조적이죠. 자, 그 다음 내용 뭐죠? Connoting efficiency and good sense 하니까 자, efficiency, 어떤 효율성이라던가 good sense, 양식, 분별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profit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율성이다, 양식,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뭐죠? 그들에게는 profit is the ultimate incentive인데 궁극적인 인센티브래요. 뭐를 위해서? For worthy performance 하니까 가치 있는 수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되게 좀 높게 치는 거죠. Both connotations, 이런 양쪽에 그쵸? 이 두 개의 함축 의미들 모두 have some small merit, 약간의 어떤 그런 장점은 있죠. 물론. Because 왜냐하면 profit이라는 것은 may result from both greedy, selfish activities and from sensible, efficient ones 했는데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것은 이 양쪽으로부터 다 온대요. 어떤 거? 탐욕과 이기적인 행동. 그리고 양식 있으면서 efficient, 효율적인 행동. 이 모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But 그러나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있네요. Overgeneralization from either bias 했는데 자, either bias 어느 한쪽의 편견이죠. 그렇죠? 어느 한쪽의 편견으로부터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overgeneralization,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do not help us,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어떤 데? 근데 in the list니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어떤 데 있어서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it and human competence 하니까 이익과 인간의 어떤 능력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어떤 관점에서 profit이 부정적인데 사실은 이 둘 다로부터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일반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 보시면 1번 보세요. profit가 정치당이죠. 정치적인 당이가 정당인데 정당 사회 관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political party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누가 profit으로부터 이윤을 얻는가, 혜택을 받는가인데 지금 이익을 받는 그런 대상은 나오진 않았고요. 3번에 why making profit is undesirable 했는데 왜 우리가 이윤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자 4번에 polarize 했는데 이 단어 알면 끝나죠. polarize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극화시키다, 대립시키다, 양극화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립되어지는 어떤 그런 인식, 근데 뭐에 대한? profit에 대한, 이렇게 나와서 핵심어 profit 적절하게 들어갔고 그것에 대한 대조적인 견해가 개진됐으므로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또 보도록 해볼게요. 내용과 일치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일치 문제가 이 8번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이제 우리말로 나왔고요. sorry. 8번은 우리가 영문으로 나왔고요. 뒤에서 우리가 9번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선택지로 우리말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가뭄에 콩나듯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죠. 일종의 좋은 기회를 확실하게 이용을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 8번 같은 경우도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없는 게 선택지 보시면 아주 그 면면이 양이, 그죠? 예, 그 선택지의 내용이 되게 짤막짤막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용일치 불일치하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다. 그다음에 또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두루두루 좀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압박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가 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죠. electric cars 하면 이제 우리가 요즘에 화두가 되는 그런 전기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같이 보죠. 전기차는 언제나 environmentally friendly 하니까 친환경적이고요. 조용하고 깨끗하죠. But 그러나 definitely not sexy.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매력이 없어요. 이것도 섹시하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석이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내용 봅니다. The fastest speed king 했는데 대충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차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Has changed all that. 그 모든 것들을 바꿔놨다. 그러니까 이 신제품 차가 그 모든 것들,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battery powered sports car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차가 이런 차군요. 배터리로 동력을 삼는 우리가 스포츠카인데, 예, 세단 아니에요. 스포츠카인데 that sells for $120,0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만 불 정도고요. 그리고 has a top speed or 125 meter per hour 해서, 자, 보시면은 지금 mile per hour네요. sorry,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5마일의 최고 속도라는 거죠. 최고 속도 125km면은 큰일이죠. 이거는 평상시 저도 달리는 속도인데 옆에 보면 킬로로 환산하면 200km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를 견뎌내려면 어마어마하죠. 제가 사실은 조금 어렸을 때 이제 뭐 경찰 수험생들을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뭐 철없을 때 한 160 정도까지 한번, 예, 우리나라 아니라고 할게요. 뭐 예의상. 근데 어쨌든 달려봤는데 정말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죠. 차도 떨리고, 차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차도 떨리고 나도 떨리고 다 떨려요. 근데 참 그런 깡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들이 30을 기준으로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30이 넘어가니까 그냥 규정속도 지키게 되고 110 넘어가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속도를 줄이게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anyway, 자, 그다음 거 보죠. 속도가 높네요. 그다음에 이런 차량인데 동격으로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The Speed King은 has excited the cleantech crowd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누를 완전히 열광시킬 수 있냐? 거기 보면 우리가 cleantech이란 표현이 나왔잖아요. cleantech 하면 우리가 친환경 기술적인 뭐 그 정도 되겠는데 친환경의 그런 기술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crowd, 어떤 그런 소비자들을 보시면 되겠죠. 관객들을 흥분시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Since 왜냐하면 since 언제 이후로 it was first announced 하니까 그것이 최초로 발표된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죠.
Some Hollywood celebrities인데 일부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들도 또한 역시 joined the long waiting list인데 그 기나긴 그 대기 목록에다가 가입을 합류를 했는데요. 이 For the Speed King에 대해서 magazines like Weird인데 Weird와 같은 잡지사들도 drooled over it 이렇게 났는데 우리가 원래는 그러니까 drool over 하면요 굉장히 뭔가 열중하다, 굉장히 공공연히 좋아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같이 좋아해줬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After years of setbacks and shakeups 했는데 자 수년간의 우리가 이제 setback 어떤 실패 같은 거죠 좌절, 그다음에 shakeup 굉장히 어떤 그런 개편 이런 것들이 있은 이후에 the first SESTA Speed King은 were delivered to customers this year. 올해부터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Reviews, 자 평가들은 have been ecstatic인데 ecstatic 굉장히 황홀한 거죠. 그래서 리뷰들은 아주 환상적이에요. But 그러나 자 그다음 보세요. SESTA Motors, 세스타가 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스타 자동차 회사는 has been hit hard by the financial crisis 이렇게 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중요 수거 표현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has been hit hard by the financial crisis 하니까 재정적인 위기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plans to develop an affordable electric sedan 이렇게 나는데 자 보세요. affordable 하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을 뭐 지불할 정도의 그런 적당한 가격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가격의 전기 세단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스피드킹은 우리가 그 스포츠카였잖아요. 얘는 세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단, 적절한 가격대의 그런 일렉트릭 전기 세단에 대한 그런 걸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들은 have been put on hold. 굉장히 좋은 동사 구죠. 우리가 보류하다, 연기하다, 보류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단은 일단 연기가 된 거죠. 그리고 세스타는 is laying off employees. 심각하네요. 직원들을 지금 해고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lay off. 그래서 하지만 even if the Speed King turns out to be a one hit wonder 했는데 one hit wonder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한 가수가 최고의 히트곡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one hit wonder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스피드 킹이 one hit wonder로 드러날지라도 그것은 아주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electric ride, 전기 차량이라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히트 상품이 이것밖에 없을지라도 어쨌든 훌륭한 차다.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스피드 킹은 new electric sedan이다. 세단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 보셔. Speed King has received negative feedback. 피드백 우리가 리뷰 나는데 리뷰는 굉장히 ecstatic했다. 굉장히 환상적이었죠. 3번 SESTA is hiring 고용하고 있어요. 더 많은 직원을 아니죠. laying off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고요. 4번 SESTA는 has suspended a new car project인데 suspend는 우리가 중지시키다,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보류, 연기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차 프로젝트, 신차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정답은 마지막 내용에 해당되는 정답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자, 그다음 9번 보도록 해보죠. 콜라비에 대한 설명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이런 애들은 선택지가 우리말로 감사하게 나왔으니까 우리말 먼저 확 한번 훑어보고 가볼게요. 생김새와 이름이 이상하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귀여운데요, 콜라비. 그렇죠? 자, 2번 브로콜리와 양배추와 함께 배추 속에 속한다. 자, 배추 속 우리가 브라시카라고 옆에 나왔죠? 다른 배추 속 식물과는 달리 항산화제가 적다. 날 것으로 먹거나 오븐에 구워 먹을 수 있다. 같이 보죠. Kohlrabi is one of the vegetables many people avoid.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야채, 채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Mainly because of 뭐 때문에 odd shape, 이상한 모양과 strange name, 낯선 이름 때문에 1번 없어지네요. 맞는 내용이니까 없어지네요. 그렇죠? However, kohlrabi is delicious, 맛나대요. 그리고 versatile, 뭐 다재다능하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쓰이고 good for you, 여러분들 위해서도 좋다. Kohlrabi is a member of Brassica. Brassica 그 멤버인데요. Which also 그것은 또한 브로콜리도 여기 들어가고 캐비지도 다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데 2번 브로콜리와 양배추와 함께 배추 속에 속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brassica plants are high in antioxidant인데 이 단어 알면 끝나요. antioxidant. oxidant가 우리가 산화제고 anti, 항이죠. 항산화제. 그래서 항산화제가 되게 높다 그랬으니까 정답 벌써 나왔죠. 3번이죠. 다른 배추 속 식물과는 달리 항산화제가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그리고 콜라비 is no exception 뒤에 나와서 콜라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한다면 뭐 두루두루 또 좋은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뭐 통째로 오븐에 구워 먹는다던가, 그렇죠? 그다음 수프에 아주 기본 베이스로도 쓰인다. 뭐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조금 길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빈칸 추론을 문제를 풀 때 이제 요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빈칸 추론을 볼 때 여러분들이 모든 그 지문의 내용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석을 해내서 딱 선택지를 보는 순간에 너구나 라고 답을 연결할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사실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강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항상 핵심어를 잘 잡아내라. 핵심어. 그래서 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 핵심을 잘 잡아내서 필자가 그 핵심어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펼치는 걸 보라는 거죠.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뭔가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뭔가 필자의 시각을 좀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시각이 빈칸까지 쭉 이어지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늠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선택지 같은 경우는 선택지를 보는 순간에 정답이 너구나 이것보다는 내가 흐름을 파악한 상태에서 선택지를 읽을 때마다 거슬리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어휘라던가 이거는 관련이 없어. 이거는 그 흐름과 맞지 않아. 이거는 우리가 언급은 됐지만 정확한 내용 기술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없애가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없애가면서 속어법이죠. 정답을 찾아내는 거. 이 방법을 많이 제가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도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설을 많이 해드리고 자꾸 그거를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참 힘든 유형의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한번 이제 그렇게 풀어보도록 해보죠. In an early demonstration of the mere exposure effect인데, 자 볼게요. mere exposure effect, 단순 노출 효과, 그죠? 예, 단순 노출 효과에 대한 초기의 어떤 그런 사례, 실례 이런 거에서 participant in an experiment, 한 실험의 참가자들이 were exposed to a set of alphabets from the Japanese language에서 일본어의 그 일련의 문자에 노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쓸 줄은 압니다만 일본어 요 단어 문자에 노출이 됐죠. As most people know,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Japanese alphabet는요 look like drawings, 그림 같아요. 사실은 그림처럼 보이죠. 그리고 are called ideograms에서 자 우리가 ideogram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표의 문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실험에서 the duration of exposure to each ideogram 했는데 그 각각의 ideogram에 대한 그런 노출의 지속 기간 이것이 was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kept as short as 30 milliseconds 이렇게 났는데 30 millisecond만큼 굉장히 짧게 유지가 됐다는 거죠. 잠깐 보고 뭐 이런 식으로요. At such short durations of exposure 이렇게 나는데 자 그토록 짧은 그런 노출의 그런 지속 기간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냐면 subliminal exposure 이런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의식에 있는 그렇죠? 의식 속에 있는 그런 노출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알려진 건데요. 자 people cannot register the stimuli and hence blah blah 이렇게 나는데 사람들이요 그 자극을 기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극을 등록을 시킬 수가 없었어.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실험에 참가했던 그 참가자들은 were not expected to recall seeing the ideograms에서 그 문자 있죠. 그 문자들을 봤던 것을 회상을 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회상할 것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짧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자극받았던 그 순간을 기록을 못하는 거야. 저장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문자를 기억하고 봤던 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When participants were shown two sets of alphabets 했는데 자, 그 참가자들이 1년에 그 두 세트의 문자들, 알파벳에 노출이 되어졌을 때 근데 그 알파벳들은 두 세트는 뭐냐? One to which they had been previously exposed. 하나의 문자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전에 노출이 되었었던 것. 됐죠?
그리고 and another to which they hadn't 하니까 또 다른 거 뭐냐면 그들이 노출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 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억도 못할 지경의 그런 짧은 시간이었는데 두 개를 갖다 붙인 거죠. 하나는 봤던 거, 하나는 안 봤던 거. 그렇게 했더니 participants reported greater liking for the former 이렇게 나는데 참가자들은 있잖아요. 그 the former 전자, 그러니까 봤던 적이 있는 거, 그 전자의 것에 대해서 더 커다란 애호, 어떤 그 좋아하는 마음을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Even though they couldn't recall seeing them, 그것들을 봤던 것을 회상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걸 봤었나 기억은 못하는데 왠지 제가 더 좋아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these results, 이러한 결과들은 have been replicated numerous times and across a variety of types of stimuli 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자극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졌대요. 따라서 they are robust, 그것들은 굉장히 확고해졌다라는 거죠. 견고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결과물들이. 그래서 what the mere exposure results show 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노출에 대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노출만 시켰을 뿐인데 이러한 것은 바로 데플라블라이다. 뭔지 알겠죠? 내가 봤던 것을 기억을 못하지만 왠지 더 친숙한 느낌, 더 좋아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1번 보죠. We can learn the Japanese language with extensive exposure. 광범위한 노출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다. 소 됐을까? 이렇게 나요? 아니죠. 자, 2번 duration, 지속 기간은 is responsible for the robust results across studies인데 그 연구에 걸쳐서 아주 그런 강한 그런 결과죠. 굉장히 그 면밀한 그런 결과, 그렇죠? 견고한 그런 견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지속 기간이 어떤 그런 확고한 결과를 책임을 져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 단어 짜집기 한 거고요. 3번 It is impossible to register the stimuli at short durations 했는데 짧은 지속 기간 동안에 자극을 register, 등록하는 것,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가능 불가능의 문제를 여기가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4번 정답이죠. 사람들은 develop a liking towards stimuli that are familiar. 친근한 자극에 대해서 liking, 애호, 좋아하는 마음을 발전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조금 친근한데 저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정답 우리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동사구 우리가 적절한 거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같이 보죠. The psychologist used a new test 했는데 자, 심리학자는 새로운 테스트를 썼어요. 이용했는데 뭐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인성 개발, 그죠? 학생들에 대한 인성 개발을 삐리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는데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ccount for 굉장히 좋은데 많이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account for가 두 가지면 알고 가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율적으로 어느 분량을 차지하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설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설명하다고, 두 번째는 스낵은 볼까요? Daily energy intake among adolescents 하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하루의 에너지 섭취의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충족하는 것은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리온 같은 애들은 다 아시죠? 계속하다, 뭐 진행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고 figure out은 우리가 생각해내다, 그렇죠? depend upon 다 아셔요. 우리가 뭐뭐에 달려있다, 의존하다. 그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간식 좋아하는데 이 25에서 30은 굉장히 좀 비중이 높은 거죠. 제대로 먹어야죠, 식사를. 자, 12번 보죠. 밑줄 친 your dad's character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정도 병명은 외워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했던 단어죠. 어티즘 하면 자폐증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요. 7급 같은 경우는 왕왕 나왔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번 같이 쭉 보죠. I began to get a pretty good sense of your father the first time I came to visit you at your house. 자,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꽤나 좋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인상이 좋아요, 이 사람은. 자, 두 번째 갑니다. Before my visit, 방문 이전에 he asked me some detailed questions 했는데 나에게 몇 가지 세부적인 질문들을 물어봤어요. 뭐에 대해서? 나의 신체적인 어떤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뒤에 보시면 나와요. As soon as he learned about my heavy wheelchair 했는데 휠체어 타는 거죠. 이 저자가. 그래서 보시면 그가 나의 무거운 휠체어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he began planning.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뭐를? How he would build a ramp to the front door 했는데 자, 우리가 현관에 램프를 어떻게 그가 설치할 것인가를.
The first day I came to the house, 왔던 첫날에 the lamp was ready, 램프가 준비가 되었고 built with his own hands, 그의 손에 의해서, 그 자신의 손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when your dad found out about your younger brother's autism, 자 보세요. 여러분, 당신의 아빠가 당신의 남동생의 자폐증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He said one thing I will never forget. 내가 결코 잊지 못할 한 가지를 아빠가 말했다라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멋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가 If Sam can't learn in school, 만약에 샘이 학교에서 학습을 할 수 없다면 얘기를 했죠. I will take a couple of years off work. 나는 2, 3년 정도는 휴직을 할 거야. 일을 그만둘 거야. 그리고 we will sai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항해를 할 거야. I will teach him. 나는 샘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을. He needs. 그가 필요로 하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know in those days, 2 years.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알 필요가 있는, 그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that says everything about your dad's character 하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훌륭하죠. 굉장히 사력 있고, 그렇죠? 굉장히 생각이 깊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정답은 4번 되겠네요. Considerate and thoughtful.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13번. 자,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됐는데, 자, 우리가 하나는 이제 회화 패턴이고, 그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짝지어진, 그죠? 네, 대화문 이렇게 나왔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은. Excuse me, can you tell me where 남대문 market is? 이렇게 나왔는데, 그쵸. 남대문 시장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길을 물어봤더니 미라가 말해줍니다. Sure, 물론이죠. Go straight ahead. 앞으로 쭉 직진하시고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At the taxi stop over there. 저쪽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Oh, I see. 알겠어요. Is that where the market is? 그곳이 시장이 있는 곳인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쪽이 시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대답보죠. 1번, that's right.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맞아요. 한 다음에 you have to take a bus over there to the market인데 저쪽에서 시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세요. 아니 걸어가라고 직접 해놓고서는 맞다 그래놓고 할 얘기는 아니죠. 자, 2번 보죠. You can usually get good deals at traditional markets 하니까 당신은 전통 시장에서 꽤나 괜찮은 가격대의 제품들을 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제품 구입의 문제가 아니고요. 3번 I don't really know. 정말로는 사실은 몰라요. Please ask a taxi driver. 기껏길 가르쳐놓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물어보세요. 요건 아니고 4번 정답이죠. Not exactly. 정확히 거기는 아니고요. 이런 뜻이죠. 그런 다음에 you need to go down 2 more blocks 하니까 2 블록 정도는 좀 더 쭉 따라서 내려가실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좀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덧붙여서 정답은 4번 해주시고요. 자, 14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거 찾아주는 건데, 자, A번부터 보도록 해보죠. 1번. Would you like to go to dinner with me this week인데 이번 주에 나랑 저녁 식사 하러 갈래? 하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Okay, 좋아. But 그런데 what's the occasion? 도대체 무슨 경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 생일이야? 뭐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자, 2번 보죠. Why don't we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하는 건 어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언제 한번 농구, 바스켓볼 농구 맞죠? 네, 농구 게임하러 갈까? 이렇게 했더니 Sure, just tell me when. 언젠지만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번 A가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여가 시간에 뭐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I just relax at home. 집에서 그저 쉬어요. Sometimes 때때로는 뭐 TV도 보고요. 다 괜찮죠? 정답 4번인데요. 보죠. Could I help you with anything? 당신에게 뭐라도 좀 도움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Yes, I would like to. 네, 나는 그거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무릎이 나이스 그것이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도움을 드릴까요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뭔가를 구체적인 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이 물건은 어때요? 이 음식은 어때요? 라고 했었을 때 Yes, I would like to. That would be nice.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혹시라도 그냥 우리말로 풀다 보니 묻어가다 보니 4번도 그럴싸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영어 이런 표현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닌 것은 정답은 우리가 4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법상 옳은 거 고르는 거. 자, 15번하고 16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1번. The place is fantastic. 예, 그 장소는 환상적이죠.
Whether you like swimming or to walk. 아, 정말 지겹죠. 병치구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or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그 준동사 형태가 같아야 되니까 swimming이 맞춘다라고 하면은 뒤엔 to walk가 아니라 뭐로 바꿔준다? walking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자, 2번 보죠. suggest라는 동사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제가 강조한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suggest ing 기억하시죠?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he suggested going out for dinner after the meeting. 정답은 우리가 2번이네요. Perfect. 3번 보죠. The dancer that I told you about her is coming to town인데 이 문장 보세요. 관계대명사 대절이 나와요. that부터 her까지 괄호쳐서 그게 앞에 있는 선행사이자 전체 주었던 dancer를 우리가 수식을 해줍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내가 너에게 말했었던 그 dancer, 무용수가 우리 마을에 올 거래 이런 정도의 표현인데 문제는요. 관계대명사 됐다 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절이 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장 보시면 알겠지만 I 주어 told 타동사 너를 목적어 나온 다음에 about her까지가 나왔어요. 전명구까지 갖춰진 너무나 완벽한 구조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우리가 또 dancer하고 뒤에 있었던 her는 같은 대상이거든요. 같은 대상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관계 대명사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her를 빼주셔야지 맞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 진짜 두 말하면 입 아픈 말이 가정법이지 혼합 가정법 정말 많이 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가 last night 과거 사실이고요. 뒤에는 today 현재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제가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그다음 뒤에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혼합 가정법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조건절, if절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거니까 had pp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took을 had taken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주절 같은 경우는 today 이걸 봤을 때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의 공식 기억하시나요?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would have been이 아니라 그냥 would be로 바꿔주셔야 우리가 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답 2번 해주시고요. 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The poor woman couldn't afford to get a smartphone. 무난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fford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할 만한 여유가 있다는데 시제가 과거네요. 그래서 그 가난한 여성은 스마트폰 한 대를 살 그 여유가 없었다. 뭐 괜찮은 구조네요. 정답은 1번인데요. 자, 2번을 보시면 be used to 부정사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뭐에 쓰이다, 사용이 되는데 나는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는데 쓰인다. 말이 안 되죠. 그거보다는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좋죠. 그래서 우리가 be used to ing 구조가 돼야 되는 거니까 getting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the number 좀 지겨우려고 그러죠.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the number of 하게 되면 뭐뭐의 수 이런 뜻으로서 실질적인 동사의 수일치는 the number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fires 우리가 화재란 뜻이니까 that occur in the city까지가 fires를 꾸며줘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도심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수니까 단수로 받아서 뒤에 are가 아니라 뭐로 받는다? is growing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보죠. Bill supposes that Mary is married, isn't he? 했는데 자, 빌은 생각한다, 추측한다. 뭐라고? 메리가 기혼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he로 받았다라는 것은 빌을 받은 거죠. 그렇죠? 빌을 받은 거잖아. 부가 의문문. 이랬을 때 우리가 그 대동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쓰임 동사가 일반 동사면은 don't, doesn't, didn't, 비동사면 비동사, 조동사는 조동사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he가 be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suppose를 대신할 수 있는 대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긍정문이죠. 앞에 문장이 그러니까 뒤에는 부정문으로 가고 he는 3인칭 단수이므로 이건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그렇죠. doesn't로 바꿔줘야 되겠죠. doesn't he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우리가 부가 의문문 올바른 구조가 되는 거죠. 정답은 우리가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봅니다. 자, 흐름상 가장 어색한 거 찾아보도록 해보죠. 진보죠. 근데 자, 진보 발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자, 뭐에 맞서는 진보냐? 암에 맞서는 그런 싸움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화두는 암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갑니다. 1번. 1900년대 초반에 few cancer patients had any hope of a long-term survivor 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문장의 전체 주어가 이렇게 부정어구가 나왔다. 그럼 뒤에부터 해석을 해줘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오래 사는 거죠. 오랫동안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 암 환자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암 걸렸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벗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because of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이렇게 나는데 자, 우리가 의학 기술에 있어서의 진보 덕분에 progress 자, 이런 진보 발전은 has been made 자, 이루어지게 되죠. 자, 어느 정도로 따라서 현재 4 in 10 cancer patients survive 하니까 10명의 암 환자 중에서 4명 정도가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됐죠. 흐름이 괜찮네요. 버튼 다음에 뭐 요즘에 이렇다. 3번 보죠. It has been proven that. 자, 뭐가 증명이 되어 왔냐면 스모킹,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암에 대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폐암 얘기가 나왔죠. 4번 잠깐 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e battle, 그 싸움은 아직까지 승리가 되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문맥상 보시면 3번 갑자기 스모킹 나오고 폐암 뭐 원인 이런 것들은 좀 생뚱맞죠.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닌 건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이제 적절한 거 보셔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 한번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해보죠. But 그러나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the truth is 진실은 뭐냐? After you successfully make it through this problem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통과한 이후에는 there will be another problem to face.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죠. 근데 하나를 통과하고 나면 또 생긴다. 그러나 듣고 이게 나왔거든요. 자, 이게 어디쯤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죠. Some people, 자,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해요. 뭐에 대해서? Life is simply a series of problems to be solved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to be solved, 해결이 되어져야만 하는 문제들의 연속이다. 그쵸? 인생은 계속 문제의 연속인 거죠. The sooner they get through with the problem they are facing. 자, 더 빨리죠. 더 빨리 사람들이 그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그죠? 그 문제들을 끝내고 나자마자 the sooner 더 빨리 그들은 will be happy 행복해질 것이다. 원래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다음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and 그리고 after you overcome that obstacle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을 극복한 이후에 there will be something else to overcome 했는데 자 거기 보세요. 또 무언가가 그 밖에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overcome, 극복해야 되는. 그리고 there's always another mountain to climb. 올라가야 할 또 다른 산이 언제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1번 이전에 나왔던 내용은 빨리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할 거야.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아무런 장치 없이 그리고 라고 순접으로 엮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문제를 하나 장애물을 넘어서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우리가 약간 대조적인 내용이 엔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중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갈 것이 바로 제시 문장이라서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적으로 끝내면 또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확인해 주시고요.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1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보죠. 자, 빈칸 추론 문제 다시 또 2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칸 추론을 포기하고서는 독해를 고득점을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3문제 혹은 그 이상도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빈칸 추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흐름을 인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같이 보죠. I don't know how it is for women or for other guys 이렇게 나는데 나는 여성들에게 혹은 또 다른 그런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지는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But 그러나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had a fear of blah blah. 삐리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게 이제 바로 그것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것이. 그렇죠? I thought, 나는 생각하기를 it was a giant step toward death인데 죽음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다. 첫걸음이나 마찬가지다. So, 그래서 I did all I could to resist it인데 내가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냈다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 idea was frightening to me. 근데 그러한 생각은 나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이 필자가 혐오하고 싫어하고 저항했던 그거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죠. Then 그러다가 어느 날 one day I met Jane. 여자를 만났단 말이죠. 제인을 만났어요. While I was shooting my first film. 내 첫 번째 영화를 찍는 동안에 뭐 배우일 수도 있겠고 감독일 수도 있고 스텝일 수도 있겠죠. 뭐 그죠? 감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This changed everything.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놨다. Jane, 자, who was from Kentucky. 켄터키 출신의 제인은 was waitressing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waitress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I noticed her right away. 바로 즉시 그녀를 주목하게 됐다라는 거죠. 눈에 확 띄었나 봐요. She was really beautiful. beautiful 아무한테는 안 쓰거든요. 정말 예뻤나 봅니다. 정말 아름다웠고 and it took me all day. 하루를 꼬박 쓰게 했대요. 나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To get up the nerve to ask her out인데 ask out은 우리가 데이트 신청하는 거고요. get up the nerve 하면 우리가 용기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데는 꼬박 하루 내내 걸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할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Just then. 그리고 나서 그때 A Makeup Man on the Film인데 그 영화에 있었던 그 메이크업하는 그런 한 사람이 snapped a photo of the two of us. 우리 두 사람의 사진을 찍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략 2년 전쯤에 그가 그것을 그 사진을 나에게 보냈어요. 말하면서 뭐라고? Here you're asking a local girl for a date인데 여기 이 사진에서 당신이 그쵸? 한 그 지방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협박 내지는 너가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 지금은 아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낸 거죠. 그랬더니 he didn't know that the local girl became my wife. 아름다운 스토리죠. 예,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뭐를 그 지역의 그 지방 소녀가 나의 와이프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그날을 생생하게 여전히 기억한다. 너무 훈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싫어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근데 결과적으로 여자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marriage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얘기도 아니고 사진 얘기도 아니고 정답은 2번에 marriag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 결혼이 무덤이다. 죽음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또 반면에 보면은 또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글쎄요 우리나라도 요즘엔 조금 많이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2번도 가고 뭐 3번도 가시는 분들이 뭐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게 되게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번 정도뿐만 아니라 3번, 4번 저는 솔직히 4번까지 봤어요. 제 그 아는 지인 중에서.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또 되게 특이한 게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와 진짜 이런 거는 또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나 혼자 속으로 놀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재미있는 장면을 한번 목격했었는데 이번에도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남자애죠. 남자애인데 그 친구가 사실은 지금 3번째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어요. 다른 여자랑. 근데 그 전부인이죠. 전부인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셋이서 아직도 즐겁게 만나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저는 전부인하고 친하거든요. 전부인하고 그 딸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부인 애가 되게 좀 이렇게 바지런해요, 여자애가. 그래서 막 그 어떤 자리였었는데 파티 자리에서도 막 정리하고 막 이러길래 야 진짜 마이아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냐 그랬더니 제 친구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때 쟤랑 결혼했던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문화가 다른 것인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예. 아니, 자 마무리를 좀 해봅니다. 20번 보도록 해보죠. One well-known difficulty in finding new things 이렇게 나는데 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잘 알려진 어려움, 그죠?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잘 알려진 거. 그거는 has been termed the oasis trap. 자, 오아시스 덫 또는 오아시스 트랩이라고 명명이 되어져 왔대요. 누구에 의해서? 인식 심리학자인 데비드 퍼킨스에 의해서. 그럼 도대체 이 오아시스 트랩이 뭐냐?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이요. becomes centered in an oasis of rich findings 하니까 자 보세요. 풍요로운 그런 결과들이죠. 풍요로운 발견물 그런 결과들의 오아시스에 그렇죠? 오아시스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지식이 그쪽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된 다음에 it is just too risky. 근데 그것은 너무나 대단히 위험하고요. expensive. 자, 보시면 굉장히 또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 거죠. 값비싼데 뭐 하는 것이 to leave that still productive and well-watered zone 했는데 자, 보세요. to leave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굉장히 그 차분한 생산적이면서 well-watered 물이 아주 충만한 물이 잘 공급되어지는 그 지역을 to leave 떠나는 것은 대단히 보시면은 너무나 위험스럽고 굉장히 타격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알게 된 결과물들이 되게 많아. 그럼 지식이 이제 그 한복판에 똑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식의 한복판에서 벗어나는 거, 떠나는 거는 되게 위험하고, 그렇죠? 뭔가 희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따라서 사람들은 삐리리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뭐에 집착을 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자기들이 그 리치 파운딩스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거기를 떠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랬잖아. 그럼 그 오아시스 트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뭔가 그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좀 더 보죠. This is what happened to a certain extent in China over many centuries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보시면 중국에서 수세기에 걸쳐서 어떤 특정한 범위로 발생했던 일이었대요. 근데 뭐냐? The huge physical distances between centers of knowledge in China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중국에서 그런 지식의 그런 중심 사이죠. 지식의 중심 사이에서의 어마무시한 그런 물리적 거리들. 그렇잖아요. 중국이 워낙 땅덩이 높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 거리들. 그다음에 and the fact that the distant centers turn out to be little different from one another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distant centers 그 멀리 떨어진 중심지들이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것이 little 거의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사실 이것은 exploration 어떤 그런 개발 탐험 이런 것들을 단념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에 그 블랭크 안에 들어갈 것은 그런 오아시스 트랩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리치 파인딩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를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찾아주셔야 돼요. 같이 보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에 집착하냐? 1번 what they know. 이거잖아요. 리치 파인딩스라는 건 뭐죠? 결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정답 1번이고 2번 보죠. The undiscovered world인데 자, 발견되어지지 않은 세상, 미지의 세상 이건 아니고 their dream and imagination인데 꿈이라던가 상상에 대한 내용은 언급된 바 없고요. How things are going to change인데 사물들이 어떤 그 대상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6년도 우리가 치러진 지방직 9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해설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 시험 이후에 또 다른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지방직 시험을 치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목표를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험이라든가 내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진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헤더진 검색하시면은 저랑 또 연결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컨택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